시각장애가 있음에도 마음으로 시를 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를 넘어 마음으로 쓰는 시 한 편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브라유 점자 완성 200주년 특별기획 시각장애 공감 프로젝트 마음으로 쓰는 시 JIBS와 제주도 문화정보 점자도서관이 공동 기획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네, 마음으로 쓰는 시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인가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네, 한 주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진짜 빨라요, 그죠? 우리 강재원님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가 있지만 마음속에 감각을 활용해서 시를 쓰고 있죠. 그리고 우리 현태쿤 시인이 멘토 역할로 함께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다를 찾아서 그죠? 네, 함께 시를 감상하고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요라는 그죠? 또 그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시원함도 느끼고 또 새로운 또 바다에 대해서 느낌을 받으셨다는 그런 또 후기가 참 많았었는데요. 자, 오늘도 어떤 시일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일주일은 어떻게 보냈어요? 우선 우리 강재원 씨는 네. 안마 수련회도 가고 네. 그냥 주말에 보통 집에 있거나 바람 쐬러 좀 드라이브도 하고 그래요. 그랬어요. 안마 배우러도 다니고, 네. 네. 그다음에 주말에는 바람도 좀 쐬고 재충전도 좀 하고 그랬군요. 네. 네. 우리 현태쿤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예, 저는 그 함덕에서 열린 그 스테이핑 스톤 네네. 음악 축제 다녀봤는데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락 페스티벌이 벌써 20년이나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봤는데 전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서 음악은 좋아하지만 네. 이런 락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약간 흥겨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멀찌감치해서 이렇게 봤는데도 돗자리 깔고 앉아서 이게 감상해도 참 좋았습니다. 네네, 맞아요. 어쨌든 음악과 시 이런 건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또 락페를 즐기고 오셨군요. 그렇죠. 약간 그 뭔가 다들 그 마음속에 이 락 스피릿은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그 영감 받으신 게 앞으로 또 우리 현태쿤 시인 또 좋은 시로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 한번 해볼게요. 네. 바쁘게 또 즐겁게 보내셨군요. 맞습니다. 그 시의 바탕이 또 음악이니까 네.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시의 영감도 얻고 은혜도 얻고 하면 네.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강재원 씨도 음악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노래 듣는 것만 부르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네. 솔직히 노래를 들어도 이게 어느 가수가 부르는 건지는 딱히 신경 쓰지 않는. 그냥 듣는 거 자체로 즐기는 거. 네, 그 그냥 마음이 가사로만 중요하죠. 네.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네, 가사 좋은 것들을 또 많이 들으시면서 또 영감도 얻으시는군요. 네. 자, 좋은 음악들 또 좋은 이야기들이 또 나오제주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시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살짝 제가 어떤 시인가 봤더니 시 제목이 구멍 속으로 네, 궁금해요. 구멍 속으로 무슨 구멍을 말하는 건지. 자, 그러면은 시를 먼저 한번 들어보고, 그죠? 네, 작품 설명, 해석을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강재원 씨의 구멍 속으로 같이 감상해 보시죠. 제목 구멍 속으로 강재원. 풀냄새가 돌아다니고 물이 흐르는 시냇가 풀숲에 작지만 크고 크지만 작은 구멍이 있다. 그 구멍 속으로 황금빛 햇살이 채워져 간다. 얼마나 지났을까? 해가 지고 달이 나와 해가 하던 일을 마저 한다. 구멍이 채워질 때까지 달과 해가 구멍 속으로 아낌없이 빛을 가득 채운다. 네, 구멍 속으로 네, 우리 시각장애인 우리 시인을 꿈꾸는 강재원 씨의 시였습니다. 와, 풀냄새가 돌아다니고
물이 흐르는 시냇가 풀숲에 작지만 크고 크지만 작은 구멍이 있다. 그 구멍 속으로 황금빛 햇살이 채워져 간다. 어쩜 네. 이 시를 여러분 들으면서 어디가 혹시 떠오르셨나요? 시냇가 풀숲에 좀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또 햇살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들이 막 상상이 되던데, 우리 이 시를 언제 썼을까요, 우리 강지원 씨가? 그것도 초등학교 때쯤에 쓴 걸로 기억해요. 오, 초등학교 때쯤에. 세상에나. 예전에 그 모아놓은 시 파일에서 찾으셨다고요? 네. 그랬군요. 우리 현대권 시인은 이 시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 이 시의 구멍이 어떤 구멍인지 어떤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예. 그 최근에 쓴 시를 이렇게 같이 봤으면 했는데 또 이렇게 예전 시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네. 또 굉장히 좋은 시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그 저의 생각을 또 말씀드리는 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오히려 청취자 여러분의 감상을 방해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고 네.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네. 그래도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네네. 저는 이 시를 통해서 아까 저기 아나운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햇살 주디로 햇살 얘기해 주디님. 주셔도 돼요. 예. 네. 그 편하게 불러주세요. 구멍이 과연 어떤 구멍일까 궁금해했는데 바로 네. 그 지점이거든요. 네. 그 시의 모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의 모호성. 예, 사실 시가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까닭이 맞아요. 이 시의 모호성 때문이거든요. 네. 이게 분명하게 쓰는 것도 좋지만 너무 분명하게 쓰면 확장이 되게 어려워서요. 네. 그냥 하나의 이미지만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모호하게 표현하면 장점이 독자마다 나름대로 자신이 겪거나 알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를 이해하고자 하면 이 시의 구멍이 무엇인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독자들은 찾으려고 하고 과연 그 구멍은 어떤 구멍일까? 네. 결국은 그것이 정답이라기보다는 네. 내가 도착한 그곳에서 내가 먼저 그 시의 해석을 음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에서 그 구멍 속으로 황금빛 햇살이 채워져 간다. 구멍이 채워질 때까지 달과 해가 구멍 속으로 아낌없이 빛을 가득 채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풀숲에 있는 나무나 또 땅에 있는 어떤 구멍 그걸 말하는 건가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속으로 빛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이 구멍이 뭐 개미 구멍일 수도 있고 네. 또 흙의 풀숲에 있는 그 구멍일 수도 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풀숲 사이에 형성된 어떤 빈 공간을 구멍으로 본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름의 그죠 예, 해석들이 예. 있죠. 그래서 그 공간에 빛과 바람이 들어오고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구멍이 메워지면서 풀숲이 또 무성해질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요즘 힘들거나 좀 허전한 분이라면 네. 내 마음의 구멍, 내 마음의 구멍, 허한 예, 구멍, 텅 빈 네. 마음, 네. 구멍난 마음이라 표현하듯 네. 나의 허전한 마음에 빛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러한 것으로 또 의미할 수도 있고요. 시는 이렇게 다층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되는 재미가 있는 장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답은 없고 저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구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요즘에 텅 빈 우리의 마음, 네, 이것도 좀 생각을 했고, 이 구멍에 이런 그 자연의 그런 햇살이나 이런 풀, 여러 가지 그런 감각적인 것들이 또 우리 마음을 좀 채워주기도 하잖아요. 네, 혹은 우리 또 제주에 있는 뭐 동굴 또 떠오르기도 하고, 예. 네, 그죠. 어떤 그런 마음의 뭐 구멍, 뭐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연상시켜주는 그런 구멍 속으로라는 시였어요. 그 식구들이 다 너무 예뻐요, 그죠? 네, 구멍 속으로 황금빛 햇살이 채워져 간다. 네, 저는 우리 제가 햇살 주디니까 여러분의 허한 마음을 저희 그 햇살로 좀 채워드리고 싶은 여러분의 그 허한 구멍을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고 나름의 또 해석을 해보네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그 논어, 예전에 저희 나우제주에서 이 논어를 대해서 좀 공부해 본 적도 있는데요. 논어에 보면 요산요수라는 말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그죠? 네, 여러분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연상하는 것도 달라질 텐데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여러분은 물을 좋아하시는지 산을 좋아하는지. 네, 우리 강재원 씨와 현태쿠 씨는 물과 산 중에
어디를 고르라고 하면 무엇을 고르고 싶으세요? 네. 바다, 물. 역시 우리 강재원 씨는 물 좋아해요. 바다 좋아해요. 그죠? 네. 우리 현태군 씨는요? 예, 저도 그 아마 그분이 오승주 네, 오승주 작가님. 작가 맞죠? 네, 노노의 완전 팬이시죠. 예, 그분한테 최근에 네. 얘기 들은 건데 네. 예, 옛날에도 MBTI가 있었다 하면서 예, 산을 좋아하느냐 물을 좋아하느냐 따라 그걸로 나눈다. 여러분도 궁금해요. 보내주세요. 재밌었는데 네. 저는 좀 덥긴 하지만 네. 예, 산으로 하겠는데요. 네. 또 이제 곧 가을이 오면 참 걷기 좋은 곳이 제주도 오름이잖아요. 네. 이 강재원님의 시 이 구멍 속으로 해서 더 말씀드리면 네. 이 시에서 우리가 이 물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생명의 원천이거든요. 네. 예,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의 시에서 원천. 예, 네.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생명성입니다. 예, 그래서 빛이 구멍 속을 채워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어머니가 우리를 빛으로 보살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처럼 이 시에서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시 문학사에도 보면 일제강점기에 정지용, 뭐 김영랑, 유치환 이런 흔히 생명파라 불리는 시인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인간의 생명 현상이나 의지에 대한 시적 관점을 나타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생명파 시인으로 분류하기도 했는데요. 네. 예, 그래 제가 지금까지 강재원 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가장 큰 특징이 함께 연대하고자 하는 의지였거든요. 그것이 바탕은 또 이 생명에 대한 어떤 소중한 가치로 이해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표현적인 면에서 또 이 시를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작지만 크고 크지만 작은 구멍이 있다. 네. 예,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지만 예, 크고 예. 크지만 또 뭔가요? 작고. 네. 그냥 딱 중간. 그렇죠. 중간? 예.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사실 이게 모순어법이거든요. 네. 흔히 말하는 역설인데 작지만 크고 크지만 작다. 그러니까 말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이 구멍이라는 것은 작은 구멍이지만 결국엔 큰 생명을 얻으려고 가기 위한 시작 출발점이고 네. 또 반대로 이 지구 우주를 생각하면 굉장히 큰 생명이잖아요. 또 네. 이렇게 아주 큰 생명이 아주 작은 구멍에서 시작되는 말도 되고. 네. 예, 예. 맞네요. 이렇게 너무 너무 칭찬했나요? 그렇게 철학적인 거 가지고 생각 그렇죠. 안 하고 예. 그냥 막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런 아마 이제 우리 강재원 씨가 이렇게 시라든지 그런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배운 건 아니지만 그죠? 그게 온몸으로 감각적으로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부적인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능이 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생명하니까 어머니의 그 자궁, 뱃속도 되게 어떻게 보면 작지만 그 안에서 큰 생명의 신비가 탄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이 모든 생명은 참 경이롭고 또 다들 너무나 존중받을 우리 존재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정말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시각의 관점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아무튼 우리 강재원 이 시인을 꿈꾸는 우리 강재원 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죠 아픈 일을 겪었어요. 시력을 잃고 현재는 시각장애 2급이고요. 또 초등학교 때 뇌종양 사기 교모 세포종이라는 또 진단을 받고 수술도 하면서 네, 이 뇌수술이라는 게 정말 많은 아픔과 그죠 고통도 따를 텐데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시 쓰는 것을 좋아했고 또 감성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선생님에게 칭찬도 많이 들었고 또 이렇게 시를 쓰면서 또 이렇게 스스로도 새로운 또 그런 꿈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자도서관에서 점자도 배우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글자는 다행히도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또 시를 낭독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마음으로 쓰는 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서 전해드렸던 시 그죠? 조금 있다가 마무리로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궁금해요. 우리 강재원 씨 어떤 얘기 하고 싶어요? 처음엔
방송으로 한다니까 이렇게 큰 건 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할 땐 좀 긴장도 되고 네. 제가 하품이나 기침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네. 방송 중 그러면 어쩌나 하고. 걱정도 많이 됐었고. 근데 막상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맞아요. 벌써 오늘 마음으로 쓰는 시가 7번째 시간이거든요. 저희가 12부작으로 코너가 진행이 되는데 벌써 7번째까지 함께 했네요. 앞으로 네,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 그죠? 좋은 시로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현태권 시인은 어때요? 예. 오늘 강재원님의 시 구멍 속으로 함께 감상해 봤는데요. 네. 구멍하면 요즘 제가 떠오르는 게 요즘 최근에 그 아이가 햄스터를 사달라고 갑자기 어디서 봤는지 한참 몰라서 그럴 시기예요. 네, 네. 결국 샀는데 이 햄스터를 이렇게 기르다 보니 느껴지는 게 은신처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네, 햄스터가 네. 그래서 숨을 곳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약한 동물인 햄스터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한 방편으로 은신처를 좋아하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햄스터가 숨는 작은 구멍이 있어서 햄스터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네. 오늘 나의 구멍은 어디 있지? 아. 내가 이렇게 뭐 숨는다기보다는 네. 은신하고 이렇게 희망을 좀 노래할 수 있는 곳은 어디 있지? 뭐 찻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일 수도 있고 회사 어느 공간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공간 또 사람이 그런 구멍 역할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만나면 이렇게 네. 아늑하고 안식을 주는 예, 그러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네, 맞아요. 누구나 아무리 MBTI가 뭐 강력한 E라고 하더라도 자신만의 그런 시간, 마음을 정리하는 또 그런 안식처가 필요한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만의 행복한 공간 또 시간이 되는 시간으로 김인경이 나오시죠. 되게 마음으로 쓰는 시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7번째 시간으로 함께한 시간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강재원 씨의 시죠. 네, 금방 속으로 마무리를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두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구멍 속으로 강재원. 풀냄새가 돌아다니고 물이 흐르는 시냇가 풀숲에 작지만 크고 크지만 작은 구멍이 있다. 그 구멍 속으로 황금빛 햇살이 채워져 간다. 얼마나 지났을까? 해가 지고 달이 나와 해가 하던 일을 마저 한다. 구멍이 채워질 때까지 달과 해가 구멍 속으로 아낌없이 빛을 가득 채운다. 브라유 점자 완성 200주년 특별기획 시각장애 공감 프로젝트 마음으로 쓰는 시 JIBS와 제주도 문화정보 점자도서관이 공동 기획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